저희가 수급 상황도 보면서 관련된 얘기를 좀 끌어봐야 되겠죠. 키멘터리 시간입니다. KB증권의 민재기 팀장, 키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맨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이번 주도 출발 흐름은 별로 좋지 않은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FOMC 회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멘트를 드리고 우리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는 이제 FOMC 회의라는 이벤트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미 파월 의장이 이제 2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25bp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것보다는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40년 내 최고치의 이제 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5월 달에 다음번 회의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 거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이제 아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QT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코멘트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시장의 이제 전문가들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약간의 또 경계감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위험 지표로서 이제 한 번씩 체크해드리고 있는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움직임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흥국 쪽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면서 신흥국 쪽의 리스크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미국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신용 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꺾여줘야지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시장은 좀 돌아설 수 있다는 부분. 자, 우리나라 오늘 증시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가 지금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수급의 반전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제가 전자칠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기관들의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일단 좀 특징적인 그림은 사모펀드에서 안랩이라는 주식을 시총 대비해서 0.2% 편입한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미용의료기,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을 좀 사모펀드 쪽에서는 관심 있게 좀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종목들을 보시면 이마트가 있고 신세계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제 BJF 디테일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들 백화점이라든지 소매 유통과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사모펀드는 티웨이 항공 그리고 연기금 하나투 호텔신라와 같은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주에 단기적으로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초록색은 역시 건자재 관련주 쪽으로 정책 모멘텀이 있는 수혜주 쪽으로 기관 투자가들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정책 수혜주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모펀드는 한전기술과 한전 KPS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투시는 이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들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소매 유통 쪽은 이마트, 신세계, 리테일, GS 리테일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따라서 턴어라운드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종목이 호텔 레저 서비스 업종입니다. 사모펀드는 TA 항공. TA 항공은 이미 자본 조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 조달에 대한 우려감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연기금 쪽에서는 하나투어와 호텔신라, 강원랜드가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재무적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43년 만에 면세점에서 구매 한도를 좀 폐지한다라는 이야기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원전 관련해서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게 한번 엇박자가 나면 크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수분들이 아니라면 대형주 쪽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으로서는 컴투스 홀딩스가 이번 주에 상당히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투신에서 시가총액 0.2%를 편입했는데 이 컴투스 홀딩스의 코인이죠. 코인이 이제 세계 3대 거래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상장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과거 네오이즈 홀딩스의 케이스를 따르면 아마 상장 직전까지 이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잠시 후에 백화점 관련된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저희가 키맨 한번 만나고 왔었거든요. 거기에서 말씀했던 종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민재기 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키맨 받아주십시오. 네, 키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업종별로 제가 좀 세부적으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업종에 대해서 의미 있게 이제 시총 대비해서 강하게 매수를 했는지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가져가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3월 11일 금요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업종별로 어떠한 이제 포지션을 취했는지를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기관들 쪽에서 가장 강하게 매수한 쪽은 이제 백화점 업종입니다. 백화점 업종을 가장 강하게 매수했다. 그리고 호텔, 레저, 서비스 업종 이렇게 이제 두 개 업종을 이제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들에 대해서 백화점과 이제 소매 유통 관련해서 연초 이후에 이제 수익률도 제가 주요 종목들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에 한 8% 정도 하락을 해서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롯데쇼핑,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신세계는 5에서 한 7% 정도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BGF 리테일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CU 편의점이라고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20%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이제 유통 쪽에서도 좀 업종별로 좀 연초 이후 수익률이 좀 엇갈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좀 유망하게 볼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릴 텐데요. 먼저 이 밸류에이션 표를 가지고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도 있지만 오늘 지금 중국에서는 또 1,700만 명 정도의 이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광둥성의 선전시가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이제 확산하니까 주민들한테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도시를 봉쇄한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지금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오늘은 좀 주 초반에 부진하다라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우리 내수 소비주들 중에서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사드 추가 배치 이야기들도 이제 새로운 당선자가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 이 부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주 중에서도 중국과 한 발 걸쳐 있는 기업들은 혹시라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좀 삐걱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경계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들을 좀 트레이딩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가장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신세계라는 기업입니다. 신세계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 사업부가 있고 나머지는 한 축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의류를 유통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부가 이제 주축입니다. 명품 소비 쪽은 지금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백화점 사업부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은 성장률은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면세점 쪽이 턴어라운드를 해주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아마도 여행 수요가 좀 회복을 하고 내국인의 아웃바운드가 점점 늘어나면 이 부분은 면세점 매출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또 코로나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이마트라는 종목입니다. 이마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형 마트 쪽이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소비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마트가 한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2018년도 이후로 주가는 거의 한 60% 정도 2년 동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 초반에서 주가는 계속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이유를 크게 뭐 두세 가지 정도로 이제 꼽아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영업 시간을 단축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대형 점포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최저임금 같은 부분들이 좀 인상되는 그 부분도 기업주 측면에서는 아마 부담이 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온라인 유통 업체들과의 경쟁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노이즈가 돼서 왔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정권이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묶여있던 이러한 규제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조금씩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라든지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가는지 이 부분이 이마트의 주가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최저임금이 과거 2년, 3년 동안의 이 인상폭보다는 앞으로는 조금 적지 않을까 인상폭이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들 업체 중에서도 백화점 유통 중에서도 가장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BGF 리테일 쪽을 가장 유망하게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포켓몬 빵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미밤이라는 그 응원봉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포켓몬 빵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지금 잘 팔리고 있고 BTS 멤버들도 이 빵을 많이 출시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편의점 매출에는 좀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지금 등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학교 주변에 분식점이 많았는데 요즘은 분식점은 거의 안 보이고 편의점에서 주로 간식거리를 사 먹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도 편의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주라든지 소주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편의점 매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뭐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중국의 뭐 도시 봉쇄 이런 부분들과 전혀 무관하게 좀 소매 유통 쪽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좀 대안은 BGF 리테일 쪽 편의점 쪽이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